안녕하세요. 판도라의 상자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의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일부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올해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경쟁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일반 휘발유차의 가격과 같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 때문에 전 세계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가 인정하고 있듯이 전기차의 수요가 마냥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의 수요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전기차의 미래가 궁금한 분, 또는 전기차의 판매가 최근 주춤한 이유를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오늘은 전기차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요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의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부가 주장하는 전기차의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시큐리티입니다. 에너지 안보죠. 전기차 사용을 늘리게 되면 석유 수입이 줄게 되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30%를 석유가 차지하고 미국 석유 소비의 7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은 국가 정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에너지 수요에서 석유 비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주장하듯이 전기차 가격이 현재는 일반 차보다 높지만 생산량이 증가하고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차 가격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공제와 보조금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매의 매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에 퓨얼 에코노미는 연료 경제성입니다. 에너지부는 전기차가 전기 구동 부품의 높은 효율성으로 인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이견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어웨일러빌리티는 인프라 가용성입니다. 에너지부의 홈페이지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민간 및 공공충전소가 다가구 주택, 여러분의 직장 등에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 가용성이 높다고, 아니 높아질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충전시설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미션, 배기가스 배출입니다. 전기차가 기존의 차에 비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기차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소비자가 아닌 국가, 아니 전 세계로 확장한다면 전기차의 이점은 과장되어 있거나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제조사들이 8년에서 10만 마일 주행 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들은 주행 거리가 아닌 배터리의 문제점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수명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높은 시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불편한 진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관점에서 전기차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배터리 안정성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밤 영국의 루턴 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대의 소방차와 100명의 소방대원, 3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고 최대
1,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런던 베드퍼셔 소방구조국은 화재의 원인이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우발적인 화재라고 발표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디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퍼드셔 소방구조국의 앤드류 홉킨스 소방 최고 책임자는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지속된 이 화재는 최대 12,000대의 차량을 파손시키면서 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었고 3만 명이 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재는 오전 8시 45분에 진압되었고 현장에 있던 6명의 소방관과 1명의 공항 직원은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공항 주차장에 불타고 있는 첫 번째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해당 차량의 앞쪽에서 처음 불이 붙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차는 주차장 3층에 주차되어 있던 랜드로버 이보크였는데 조수석 아래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2020년에 호주에서 트랜지스터 고장으로 인한 타는 냄새와 연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가 우려되며 리콜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리콜 메시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차량 탑승자는 DC-to-DC 컨버터 환기구에서 타는 냄새 및 또는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탑승자나 다른 도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랜드로버 이버크가 불타는 영상이 널리 공유되자 팩트체크 매체들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로 판정한 근거는 공식 발표에서 화재 원인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닌 디젤 차량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다시 반전을 맞습니다.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는 화재 발생 일주일이 지난 18일에 화재의 원인이 된 차량이 랜드로버 이보크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홉킨스 소방 최고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최초 화재 차량이 디젤 차량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아니라고 발언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텔레그래프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기 전에 전기 자동차 혁명을 멈춰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혁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아직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모든 것을 전기차로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기차 화재가 전체 자동차 화재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의 경우 불을 끄기 힘들다는 고유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루턴 공항 화재에서도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주차 시 주변 차량과 거리를 둘 것을 조언하고 있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소방팀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유난히 많은 한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안이 논의된 일이 있습니다. 루턴 공항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아니었다고 밝힌 런던의 베드포드셔 소방구조국은 이후 전기차 전단팀을 꾸렸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주요 사건에는 올해 5월 17일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GM이 배터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쉐볼레 볼트 소유주들과 1억 5천만 달러 보상에 합의한 사건입니다. GM은 해당 차량에 LG 자회사들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배터리 방전입니다. 배터리 방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폭설과 함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테슬라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였죠. 겨울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는 시동 문제뿐만 아니라 방전 및 충전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테슬라의 경우 겨울에 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가 소모되고 충전에도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1월에 미국 중부에 위치한 켄터키 지역에 한파가 닥치면서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져서 테슬라 차량들이 주행 중 급속히 방전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켄터키 자동차 딜러 협회의 제이슨 윌슨 대표는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켄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온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온 때문에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한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역시 배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능력 하락으로 인한 가치 하락입니다. 포브스의 4월 26일 기사를 보면 전기차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기현상이 올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극한의 기온에서 주행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7,500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7% 증가에 그쳤고 작년 기준으로 평균 12.8%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신형 전기차는 2023년 모델에서 2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중고차 시장 그래프를 보시죠. 연두색 그래프는 EV, 즉 전기차를, 파란색 그래프는 ICE, 즉 내연기관차를 나타냅니다. 붉은색 그래프는 전기차 차량의 내연기관 대비 가치 하락 그래프입니다. 2022년 가을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를 제한하는 네 번째 요인은 증가하는 전기세입니다. 2022년 8월에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은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80% 인상된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전기세가 기존의 킬로와트당 28파운드에서 52파운드로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기아 니로를 기준으로 10.11파운드, 약 17,400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경고는 2024년이 되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로 인한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의 전기차 가격 비교 사이트 electrifying.com은 전기차의 구매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전기차의 높은 가격, 긴 대기 시간, 정부 보조금 폐지, 화재로 인한 보험료 상승, 전기세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죠. 이 경고는 2024년이 되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배출가스를 기반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시의회가 늘고 있고 주차장도 친환경 차량이 아닌 경우 25%의 요금을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소유주가 아니라면 한 시점에 전기차 유지 비용과 휘발유 유지 비용이 교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 성장을 저해하는 마지막 요인은 전기차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